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도 시간이 날 때면 딸과 함께 탁구를 즐긴다는 진인자 삼촌. 단단한 체력과 재빠른 몸짓의 카리스마까지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주도 여자 배구의 산 증인이신 진인자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책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나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주어 속담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서 태어난 삼촌은 제주 근현대사 격변기 그 시절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촌 고향이 삼도동. 그 옛날에 현대극장 있던 그 근처에서 아버님께서 방앗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현대극장 바로 뒤인데요. 그 땅이 너무 넓어 한 500평 대지에 공장도 있고 정미소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했는 거면 독신이니까 일본 보내가지고 할아버지가 관서공업고등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부도 축항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없으니까 그 물건 실러 온 배가 먼 데에 세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날라와야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통통선을 해서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기술이 있으니까 배 몰아가지고 그 물건을 실어서 창고에 대미고 물건 내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딜 출근을 했는가 하면은 발전소, 전기발전소. 그러나 이 우리가 읍이었죠, 그 당시에. 제주읍이었죠. 네, 제주읍이었죠. 네. 그러나 읍관내에 전기를 보냈는데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밖에 전기를 안 보내요. 일제강점기 원도심에서의 하루하루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고사포가 설치되었던 동척회사 주변과 옛 서문파출소 인근 지역은 집중 포화가 이어졌고 수시로 공습경보가 울려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다 이 제주도를 이제 전투 지역으로 하려고 해서 제주도민들을 전부 솔개를 치겠죠. 그따위는 일본 말로는 속가에. 소개를 시켰죠. 그 소개를 시키는데 공습을 어디 와서 했는 거면 동척회사에 와서 부쉈어. 그리고 거기 와서 부습고, 그때는 무기를 거기 대미에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부습고, 또 하나는 괴가실이라는 데, 지금 서문 파촉소 해난 쪽에가 괴가실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작은 폭탄, 그 일본 말로는 쇼이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와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움푹 파지고. 그러나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군인 와서 다 점령을 해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 솔개 간 사람네 집이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당시에 일본 말로 아이고쿠 한베스, 일본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 그래서 학생, 그래서 선배가 가리켜. 선배가 가리키는 거네. 공부가 안 됐주게. 그러나 이제 공부하다가 한 몇 사람이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피난 가본 집,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적기가 온다고 사이렌이 불어. 그러면은 책포 들르고 집에 뛰어가는 거라 이제. 그래서 방공호에 들어가고. 해방이 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북초등학교에 다니던 삼촌은 그곳에서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 발포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삼촌 그 북국민학교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 북국민학교에서 그 4.3 도화선 됐던 3.1 운동하고 또 발포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삼촌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예, 좀 어린 때지만은 따라갔었습니다. 예. 몇 학년 때셨어요, 그때가? 그때가 3학년. 3학년 때인데 이제 그날 그 3.1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네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엄마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나갔는데 보니까는 대열이 딱 있었는데 앞에는 보니까 여자야. 여자가 그 당시에 한 50대쯤 된 여자 같은데 아무튼 이 가슴을 탁 제쳐서 옷 다 딱 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요. 나 죽이면 죽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여자 한 분이 그렇게 나가대요. 근데 우리는 뒤쫓아갔지. 쫓아가다 보면 막 난리 난 소리가 들린 거라. 근데 보니까 발포를 한 거라.
이제 관도청에 그 경찰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로 발표를 했는가 하면 그 앞에 제일은행이라 놨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바로 쏘면 거기 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쏘니까 우리 뒤에서 들으니까는 배설 터전 막 감쪄 막 난리가 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하수구에 막 다 숨어 들어가고 난리야.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이가 겁나니까 집에 왔지. 오니까 어머니한테 혼나게 욕 듣고 그러는데 그때 몇 사람이 이제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회를 이제 중단시킨 거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4.3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덕구. 이덕구. 예, 이덕구 관도청에 와서 달아맸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리 동생은 난이 있을 때라 며칠 안 된 때라 그냥 가지 말라 했어. 그런데 우리는 보고 싶거든. 그냥 가보니까 숟가락 노숟가락 큰 거 이리 딱 꼽고 항구 그저 군인 그저 밥통 그거 딱 이게 차고 있어 딱 해서 달아맸었어. 인생의 구비마다 휘몰아치는 역사의 파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과 담력이 뛰어났던 삼촌은 제주 여중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배구 선수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런 활약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삼촌 그 여중 시절에 배구 선수로도 활약하셨다면서요? 왜냐하면 북국민학교가 그 학교가 좁아가지고 그 우리 때는 5조까지 갔는데 남자가 3반, 여자가 2반, 4조 5조인데 우리 5조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중앙성당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교실을 빌어서. 근데 거기는 신부님이 나신부하고 성신부 2분이 계셔놨는데 성신부는 키도 크고 참 좋은 분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볼을 내주더라고. 우리가 볼을 그때는 모를 때 주게. 근데 볼을 내주니까 그걸 굴리고 하다 보니까 배구인지 뭔지 아무튼 공을 만져가서 친 분이 됐는데 여중에 딱 가보니까 선배들 배구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배구부에 들었지. 들어서 조금 연습하니까 뭐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해지는 거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구 선수, 학교 배구 선수를 해주게. 그랬는데 그때 37세 때인가 서울에서 카네이션 배가 있더라고. 카네이션 배. 그래서 그때는 체육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연습을 했는고 하면은 지금 삼성초등학교가 일고 있어놨거든. 거기 운동장에서 연습을 한 거라. 난 새까맣게 갔지. 실내 체육관을 안 본 거 아니? 삼촌 체육관에 가니까 아이들이 볼 안 보여 수당에 볼 안 보여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74년도에는 영부인배로 이제 바꿔진 거라.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우승컵을 타진한 것 같아. 여중 시절 시작한 배구. 결혼과 함께 잠시 쉰 적을 제외하고는 47살까지 배구공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남 일녀의 자녀에 손주와 증손주까지 대가족을 이룬 진인자 삼촌. 요즘 삼촌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어 속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삼촌께서 제주어 속담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나를 이제 독신의 첫 딸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를 아껴가지고 그 옛말을 자꾸 얘기해 주지. 어머니가 바깥에 나 나가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난개 꽉 물어든다. 난 개가 꽉 물어든다. 개가 나가야 꽝을 물어오지 집에 있으면 물어오질 못한다. 그러니까 딸이 나가는 것도 내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속담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이제 일생을 살다 보니까 깨우치는 거라. 그래서 속담을 지금 다 앱진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한 몇 년을. 그저 밥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적고 뭐 하다가도 생각나면 적고 자식들한테 너네도 이런 식으로 살아봐라 할 걸 전해주려고. 삼촌 살아오신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삼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인생 살아온 거는 그건 잘 생각을 못 하겠는데 난 애기들한테 그 생각은 해주게. 일단 나에게 주어진 거는 책임 있게 내가 하지 못할 거면
수락을 말아라. 할 거면은 일단 내가 하겠다 하는 거를 철저히 나일로 생각해서 할 걸로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그리고 항상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밖에 좋은 게 없어요. 여든여덟 해 살아온 세월 속에 험난했던 제주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제주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뛰었던 제주 여자 배구의 역사, 이제 제주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속담까지. 오늘도 진인자 삼촌의 기억은 기록이 됩니다. 타고난 강단이 없었다면 숱한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싶습니다. 5 형제 키우느라 거른 장사에서부터 감귤 나무상자 판매까지 강단 있게 삶을 꾸려온 강복희 삼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화단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평생 일로 점철된 까닭에 허리가 구부려질 법도 하지만 꼿꼿함을 잃지 않는 강복희 삼촌. 표선면 하천리가 고향인 삼촌은 일제강점기 공출의 고통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촌 고향이 표선면 하천리잖아요.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그 공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땐 이 볼이나 조나 하면 공출을 해요. 그 반이서 어느 동장 해가네 동장이죠 그 당시에. 김인 그 동에서 썰이 얼마 공출해라 하면 그걸 다 내지 못하면 이장네 집에서나 동장네 집에서나 그걸 내놔야 돼요. 그 제국시 때에 밭디강 무줄 땅도 비행기 소리가 바르르하게 나면 팍 엎어져. 그 밭고랑들에 사람으로 안 보이지. 결국 이 배 자리거리에 댕기는 배 하나만 봐도 죽여분 안 해. 비행기에서 뭐 노려. 근데 이제도 비행기 소리 나가면 막 어떤 건지 해줘. 노래 주시는구나. 예, 그게 막 가슴에 영쳐져. 2학년 대난에 이젠 이 제국주가 거저 끝난 안에 글루리 이제 또 소송서건 터진 거 아닐까. 표선면 하천리에도 어김없이 4.3의 회오리가 불어닥쳤습니다. 살림의 보탬이 되려 해녀가 되어 울산 방어진에서 부산 다대포까지 바깥 물질을 다녔던 강복희 삼촌. 20살 무렵 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시자마자 남편분이 또 군대로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 나가 그때 20살이나 아무 분시도 모르는 때인데 그 날짜를 대도 지금 그 신랑 꼬슴이 안 왔지 하는 거라 말씀 게. 그냥 저녁이 가문잔치도 다 해야 할 거니까 도시기 잡아. 맞아. 제주도 꼭 가문잔치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수방에 안 오니까 어떤 군막 망사는데 한 저녁 한 5시 대가 난 들어왔대나 때다. 들어간 그땐 우리 집에도 연락해 도시기 자꾸 준날 잔철 준비 다 허멍해는. 무사 늦게 오셨단 말이. 그 당시엔야 상기생으로 간에 해병된 뒤 휴가를 그냥 자유로 못 받는 때다. 못 받고 외출 휴가로 받아놓은 거나네 그날 전하고 한 두 결혼해 두 가버렸을 거게. 그러면 삼촌은 그 전에는 신랑 얼굴을 보기는 횟수가. 아이고 어떤 게 봅니까? 그럼 그날 처음 만났는데 결혼식 처음 만나도 사수방 얼굴 모릅디다. 걔는 두 저
아침에 일어나나 군복을 쫙 입은 나면 저 사람이 주님인가 저 사람이 신랑인가 또 모르고 그냥 인사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연탄 예. 그거 공장 하셨다면서요? 예? 그냥 그러제 저 연탄 공장 철려놓은 이젠 어차피 우리 서귀포로 가야 돼. 걔는 이젠 우리 이들 온 거니까 온 뒤에 참 저 연탄 공장 하다가 말도 한 번 못 걸어본 죽어비 수객이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 죽었댕합니다. 걔는 죽어버리난 저 연탄 공장을 나대로 한번 해보고 된 해네 나대로 하는 게 그 출발이 됩니까? 너무 애써지고 저것들 어리고 하나니 못할 것 같다. 걔는 누게 추워불고 젊은 공장도 걔는 누게 추워불고. 그때 당시에는 연탄을 다 썼던 시대니까 예. 공장은 막 잘 됐겠다. 예. 네. 걔는 우리 집에 아방이 산 때에 아는 사람이 더 주고 덜 주지 아니수다. 딱 한 장 해그네 저 7장 한 사람이 7장씩만 태우랜. 걔는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밥은 해 먹어야 될 거는 그걸 딱 7장씩만 우선 이것만 썸치면 다시 찍으면 또 죽겠네. 그냥 다 한 거. 만약에 높은 사람이어서 아이 우리 집 좀 더 줘 이렇게 말하면 기영하라 나한테 와 그네. 아이고 그거 5장만 더 줘. 몇 장 더 줘. 형 거는 그냥 아방 식사 점심 식사 꼭 집에 오랑 하면 여보 그거 누게 5장만 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군 많으니 똑같이 줘야 된대. 입은 똑같은 입 아니니 주로 허멍합디다. 혼자 있으면 막 정말 자포자기 심정일 텐데 삼촌은 그래도 다시 또 걸음 장사를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그런 힘은 어디서 납니까 삼촌? 그 당시에 밀간 밭에 그 걸음 아니는 밭에 없었다. 다 밭 하면 걸음을 사정해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라 싶죠. 걔는 아이고 좀 해보자. 걔는 금화꽃이 막 저 위에 올라가면 그 도통 하나가 엄마 그 인제가 얼마 줍서 하면 이거 걔는 그 뒷날부터 골채 하나 들렁강 그거 다 백기들에 퍼내야 될 거니까 퍼내야 뒷날 차를 씻겠거나 그 남은 거 다 퍼내도 콩콩 못 오근데 차불 봐주면 무조건 손들러 맞으면 손들르면 어떤 차는 삑삑낭 달아보고 어떤 사람은 태워주면 그 화물차 위에 아장 톡톡 털멍 참 고부라정 왕보면 다 가시난게 버랭이고지 이래 착저래 딱 5개 다 해놓고 저거 하나만 책상에 아장 공부하고 그래서 남편 잃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었습니다. 억척스럽게 걸음 장사를 한 덕분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강복희 삼촌. 그때 삼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귤나무 상자였습니다. 삼촌이 서귀포에서 맨 처음으로 그 감귤 나무 상자 만들어서 판매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걸음 장사 하시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셨어요? 누가 동아리형 같이 하길래 그냥 그 걸음 장사하면 헛을 모은 걸로 나가 밀감 장사를 해보나 그거 필요해. 그 상자를 다 상자를 사질 못해서 다 그디강 사정하면 다른 사람 다 사가버리고 하면 그 밀감 포장을 못하죠. 그러면은 나무 상자를 만들려면 그 나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시? 그 저 강구르레 강 제주수의 강 저 계약형 4월 달에 강 계약하면 8월 달쯤엔 배 들어옵니다. 이리로 들어오면 나무 철판을 몇 개, 모매긴 몇 개, 덕겐 몇 개, 또 다 이름이 있었죠. 다 상자에 부두의 왕 펑 내버리면
덮어 둔날 붙던 차비랑 그것이거든. 그거 짜는 사람 다 있습니다. 개인 짜민 상자 하나 짜는데 그 당시에 15원이라서다. 15원이고 상자 퍼는 건 300원 마당 팔고 돈 많이 벌었다. 나 그걸로 이 땅 이거 100평 이거 샀다. 그 상자 장식을 하면 이거 100평 사고. 남다른 사업 안목과 부지런함이 더해져 도전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믿었고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삼촌의 철학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삼촌 그 장한 어머니상 받으셨을 때 그때 막 보람이 있으셨겠다. 그때 막 눈물 안 납디가. 무슨 눈물 안 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것도 아이고, 나 이거 받으면 나 이때까지 이거 살았구나 한 생각하는 기가 막힙니다. 그때 힘든 거 잘 참아낸 것이 예, 다행이다 싶었겠다. 예. 나랑으로도 나 그거 참아줬구나 해줍니다. 걔는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살아가는 건 걱정 없습니다. 자신 있구나 이제. 예.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삼촌은. 예, 예.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살기 싫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그런 사람들한테 막 또 생명을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삼촌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생명이 천하보다 구한 거우다게 잘도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구한 생명인데 인생 한 번 살 때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견디면 겪으면 다 참고 살아가면 다 웃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생명만 살아있으면 왜 돈은 갔다 왔다 하는 거고 노력함이 있는 건데 절대 앞으로 젊은 사람들 참으로 좋은 마음 갖고 악적같이 사는 게 살다 보면 다 그때에 좋은 때가 옵니다. 웃을 날이 있습니까? 예, 나도 참고 살다 보면 나 웃을 날이 있어 5개 다 모여놓고 손지 손톱까지 다 따놓으면 나가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구나. 그것입니다.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다는 강복희 삼촌. 하지만 삼촌만의 의연함으로 헤쳐나오니 88을 맞는 지금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내 인생의 백과사전이다라는 세상 최고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답을 열심히 찾은 제주의 여성입니다.